예,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이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지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또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만이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한 비핵화에 오히려 반대하면서 이 대북 경제 지원, 즉 대북 남북 경협, 또 제재 해제 이것만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미국을 좀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대북 저자세는 정말 비난받아야 됩니다. 뭐 비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거고, 우리 국민으로부터 진짜 정말 비판받고 또 저항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 못지않게 정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미 저자세입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돈독해야 됩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한미 동맹이 정말 잘 유지돼야 되고 또 강화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걸요 너무 이 대미 저자세로 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 안보도 위태롭게 하고, 그리고 북한 핵 문제의 해결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실용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부담도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로서의 말하면 이 존재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보수 언론, 보수 정치 세력들, 또 보수적인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이 대미 저자세를 드러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말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보담도 이 제재 해제를 위해서 자꾸만 미국을 설득하겠다, 또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즉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 자체를 비판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를 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느냐?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사를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또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데 제재 해제를 설득하겠다, 뭐 또 금강산 관광, 뭐 개성공단을 재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것 자체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보수 언론들은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대북 저자세 자체를, 즉 북한 핵무기 용인이나 또는 이 제재 해제나 이것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도요,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런 태도는 미국의 의사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 계속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 정말 이런 비판을 지금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이번에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청와대가 안보실을 개편했답니다. 근데 개편하면서 이 대미 소통을 전담케 하는 평화기획 비서관을 신설했답니다. 참 이것도 한심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뭐 대미 소통이 잘 안 된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대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너무 폐기를 너무 강하게 요구하지 말고 좀 용인하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도록끔 소통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보통 잘못이 아니죠. 그럼 또 안보실 제2차장에는요 통상 전문가인 전에 그 한미 FTA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현종 씨를 그 제2차장에다가 임명을 했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됐으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임하면 되느냐, 이것 자체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요, 이 보수 언론 내에서는요 뭐 미국과 싸우려는 거냐, 즉 미국의 의사에 배치되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이런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북한 핵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보수 언론, 보수 정치 세력들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 우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 북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합의한 일이 없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합의사항은 다음 네 가지인데, 1번은 이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 2번은 한반도의 완전하고도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 3번은요 주어가 하나입니다. 주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는 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판문점 선언은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지 않았습니까? 4.27 판문점 회담을 했을 때 왜 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 언론들이, 특히 보수 세력들이 지적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미 회담에서 할 거다. 꼭 이 김정은 위원장과 나와의 회담에서 이걸 안 해도 북미 회담에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게 아니에요. 북미 회담에서 한다고 하는데, 북미 회담은 또 뭐라 그러냐,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요 북한의 비핵화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하려고 그러면요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되고, 미국의 전략자산력이 한국에 여기 오는 일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의 내용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빠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 보수 정파들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이 북미 회담에서, 즉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제대로 했습니까? 비판을 못 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미국이 한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보수 언론, 보수 정당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고요 우리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자면 관철해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 입만 벌리면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 정권보다 더 꼴보기 싫은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들입니다. 도대체요 북한에 대한 저 자세도 나쁘지만 미국에 대한 저 자세는요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2015년이 그 중국이 일본과의 그 전쟁에서 뭐 이긴 70주년 전성 기념일입니다. 그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말하자면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전성기를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으로서도 얼마나 고마울 겁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일부러 하루 전날 말하자면 오락해가지고 점심때 만나가지고 중국이요, 한반도의 말하자면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하는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 이전에는요, 중국이요, 한반도의 통일을요,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인정하지 않았는가 하면, 그 노무현 정권 때 정동영 씨가 통일부 장관을 할 때, 통일부 장관의 직함으로 정동영 씨가 중국 방문하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통일부 장관은 비자를 못 내주겠다.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중국의 속셈입니다. 속셈. 그래서 이 동북공정을, 동북아시아의 고대사를 지금 사실상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말하자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 않던 그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 측면도 있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우리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랬는데요, 우리나라 기자들도요 별 관심도 제대로 안 기울여가지고 그걸 그 오찬 때 그런 약속을 했는데도 그게 적극적으로 보도도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상하이 우리나라의 임시정부 유적지 찾아가 본다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 비행기 속에서요, 기자간담회를 해가지고 그런 사실을, 즉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앞으로 중국이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지지하기로 했다, 이걸 말해가지고 그때 신문에 조그맣게 보도가 됐습니다. 다음에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엄청난 성과를 얻어냈는데 뭐 아쉬웠던지 한 이틀쯤 지나서 귀국해가지고 청와대에서요 그걸 아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서특필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 언론에서는요, 그걸 제가 이걸 하나 뽑아왔습니다. 주로 이런 식으로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전부 다 또 세력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중국이 통일을 지지하겠다고 한 거를 두고 맹비난을 해놨습니다. 맹비난을.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하고 의논해가지고 말하자면 통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이게 의논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 잘못하면 중국의 꼬임수에 빠지면은 한미동맹 해체하라 그러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고 중립화 통일을 주장할 텐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찬성하느냐? 이래가지고 막 맹비난을 했습니다. 맹비난. 또 이 땅에 또요, 이른바 자칭 진보 세력, 진보 언론들은 또 뭐라고 비난했느냐 하면,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북한하고 뭐 의논을 해서 통일을 뭐 하든지 하지 중국하고 의논하느냐? 즉, 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해지기를 바라는데, 우리 남한이 중국과 관계를 돈독해 한다는 것은 북한을 좀 고립시키는 것 같으니까 이 땅의 소위 진보라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즉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싫어가지고 또 박근혜 정부를 또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북 저자세인 문재인 정권도 잘못이고 또 대북 저자세인 이 자칭 진보 세력들도 잘못이지만 또요, 대미 저자세인 이 또 보수 세력, 보수 언론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누가 누구 비난하고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것을,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저자세를 취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폐기를 단호하게 요구하지 않고 뭐 경협이니 뭐 제재해제니 이런 거를, 이것 자체를 놓고 비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난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규탄해야 됩니다. 그런 정책이, 즉 핵무기 용인, 또 경협, 또 뭐 제재 해제, 이것이 미국의 뜻에 배치되니까 왜 그러느냐 이거야.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 보수는요, 보수도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만약에요, 미국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 우리도 용인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믿으면 안 됩니다.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좀 북한을 좀 썩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못한 이유는 미국 국민들 때문입니다. 근데요, 트럼프가요, 만약에 좀 미국 사회에서 좀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그래서 인기가 좀 있었다면 트럼프는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참 천만다행으로 트럼프라는 사람이 미국 사회에서 인기가 없고 정말로 탄핵이 될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지금 정치적인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 민족의 운명을 트럼프의 이러한 정치적 위기에 우리가 기대고 있어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지난 정권들, 즉 클린턴 정권이나 오바마 정권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오바마 대통령 때는 이걸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그걸 포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미국한테 별로 손해되지 않습니다. 즉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 탄도미사일만 없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에 별로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굉장히 부합합니다. 왜 부합하느냐? 미국의 최대 대외 정책은 뭐냐? 중국 포위 전략입니다. 중국 포위를 함에 있어서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북 포위 전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도움이 되느냐? 북한이요,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주한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수 있는 명분도 되고, 사하들을 배치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건요, 엄청난 최첨단 무기거든요. 전략이라는 것은 전술이라는 것은 국지전에 쓰는 거고, 전략이라는 것은요, 전면적인 전쟁에 쓰는 무기를 전략자산이라고 합니다. 전면적인 전쟁에 쓸 수 있는 전략자산을 한반도까지 배치라 그러는데, 한반도까지 올 수 있단 말입니다. B-2 전략 폭격기 같은 거예요. B-52 전략 폭격기 같은 것이 한반도에 올 수 있다. 이게 북한을 겨냥해서만 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중국을 상당히 겨냥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명분은 뭐냐? 북한 핵무기를 명분으로 삼았어. 만약에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져 버리면요, 이거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별로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정부도 오바마 정부도 적당하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겁니다.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 탄도미사일만 없다면, 즉 미국의 본토를 직접 위협할 정도만 없으면 미국으로서는 이 꽃놀이패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침 정말로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꽃놀이패로 못 쓰고 도저히 그대로 또 갔다가는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만약에 미국이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겁니까? 우리가 미국 따라가도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우리는 미국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도 굉장히 제가 말하자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 성조기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지적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요 뭐든지요 너무 자꾸만 매달리면 싫어합니다. 너무 매달리면 미국이요 주한미군을 주둔하고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전략자산을 배치하고 사들을 배치하는 거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무슨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여기 와서 하겠어요? 제 이 말씀은 미국의 지원을 우리가 배격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 고맙다는 뜻을 표하지 말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너무 미국에 매달리다가 보면 오히려 미국을 잃게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저는 그런 점에서 이 보수 언론이 이 미국의 문재인 정권의 이 대북 저자세, 즉 핵무기 용인, 그다음에 제재 해제, 경협 재개 이런 데 대해서 매달리는 것을 그것 자체로서 비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정책에 배치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제 이 말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하시리라고 보고, 우리가 자주적인 입장을 가져야 북한 핵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또 한미동맹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보수 언론, 보수 정당들은 깊은 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